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16기, 초등 공부 습관 잡기 16기입니다. 처음부터 정했던 이름이 사주 진행 비밀 모임이었고요. 아주 크게 홍보하거나 이러지 않고 제 블로그에서 때 되면 그냥 홍보글 올리고 모이면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이미 16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김보민입니다. 영감을 주는 공작소 블로그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셨고요. 그 블로그에 제 삶을 아주 투명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서 하는 모든 말들, 경험들이 블로그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잘 모르는 정보를 전해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 귀해요. 네.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해본 것들, 내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다. A부터 Z까지 다 아는 것들만 전해드려요. 그러지 않으면 제 성격상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해본 것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조용조용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진짜 궁금한 것들 있죠? 정말 사소한데 이거 물어봐도 돼? 하는 거 다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진행해보면 많거든요. 가끔 이런 것들 있죠. 뭐, 문제집 푸는데 이 문제집이 순서가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혹은 아이가 이건 안 풀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집에서 몇 단원 빼도 되는지, 사소한 게 되게 많아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 모임에서는 학습과 생활 습관의 실질적인 노하우,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알려드려요.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 질문 쓰신 것만 봐도 알고요. 질문에 다 드러나지 않아도 추가로 제가 질문을 몇 개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이미 엄마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학습보다는 생활 습관을 더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으실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6기고요. 이번에 집중할 부분은 수학과 독서입니다. 독서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독서. 근데 해보니까 수학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책을 좀 잘 못 읽는다고 걔가 한글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덜 해요. 왜냐하면 한국말 할 줄 알고, 학교에서 교과서 읽을 줄 알고, 글짓기 숙제 나오면 할 줄 아니까. 근데 수학은 단원평가 다 맞았다, 못 맞았다, 진도가 어디다, 문제집 뭐를 풀고 있다, 학원 수업 태도가 어떻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수학의 부담을 더 많이 느낍니다.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불안감이 마케팅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1학년 학군지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1학년들이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내년에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 한 2, 3년 정도 출산율이 정말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아주 낮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학원들은 되게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들은 시간당 비용 받는 교육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학원비가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가 줄면 그 선생님의 밥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 업계가 돌아가려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예를 들면 예전에 10명 중에 6명이 가던 학원이었으면 지금 10명 중에 8명이 가야 학원들이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을 닫겠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정말 많아요. 그게 수학이 제일 눈에 띕니다. 독서도 물론 하죠. 독서는 최근에 제 재생 리스트에 유튜브에 뜬 리스트가 기파랑 학원 있죠. 기파랑 문해원? 그게 또 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뜨면 다 광고하려고 띄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도 당연히 뜨고 영어도 당연히 뜹니다. 근데 수학은 어, 학원을 여러 개 다니거나 학원 다니고 과외까지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 사고력도 하고 교과 수학도 하고 교권 수학까지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고 집에 눈높이 선생님까지 따로 오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수학에 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좀 에너지를 전해주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상 공부가 기본이라고 제가 1기부터 15기까지 계속 말해왔는데, 질릴 때가 됐지만 아직 안 질렸어요. 이게 연상 공부를 빼고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네버. 저희 큰딸이 6학년인데, 큰딸이 이번 주에 그랬어요. 엄마, 학교에서 배웠는데, 논설문 쓸 때는 절대 뭐뭐 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논설문 쓸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러이러이러한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평소에 언어 습관에 절대라고 쓴 사람 되게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절대를 쓰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연산을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거는 무당 아니고서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다 이해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학교 가면 요즘 시험을 처음 보잖아요. 단원평가는 좀 적은 문항수를 좀 짧은 시간에 보죠. 단원평가 40분 동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45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봐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혹은 2학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험을 보면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알던 걸 틀렸다고 해요. 알던 걸 틀렸다고 하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연산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산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연산을 못하지 않으면 20문제에서 25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 수준을 45분의 시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산 속도의 목표는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사칙 연산이 엄마의 구구단 속도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초등 2학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결국 엄마의 구구단 속도에 맞춰서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완성이 돼야 중등 연산을 빠릿빠릿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등에서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 시험을 보면 45분이잖아요. 25분 만에 다 풀고 검사를 끝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처음 한 번 푸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아이들 많거든요.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해도 처음 풀던 것보다 더 걸릴 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못 풀었던 문제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문제면 20문제를 처음 푸는데 15분이 걸렸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연산 확인을 해요. 다시 푼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15분보단 짧아요. 이미 풀었으니까. 그래서 25분이면 대부분 다 풀고 검사를 합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킬러 문항 같이 어려운 걸 넣어두면 그런 문제에 남은 5분, 10분 더 투자하고도 10분 이상이 남는 것이 수학 시험이어야 해요. 그런데 반에서 이렇게 푸는 아이들 한 반에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그 아이들만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인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전과목 골고루 다 잘해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준이에요.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공부는 성실하기만 하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지는 공부는 고등과정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렇게 공부의 시간을 할애하고 매일 루틴을 잡고 엄마가 신경 써서 습관을 잡아가는데도 중학교 공부의 성적이 고민된다면 지금의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누구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중등 공부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네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하게 하겠지만 제가 해봐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반장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돼요. 어떤 아이는 짧게 걸리고 어떤 아이는 길게 걸려요. 근데 다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 팔러 왔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 이거 진짜 돼요. 근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년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3학년 밑으로는 지금 아주 시간이 아주 널널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뭐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그 불안한 게 애는 안 불안한데 엄마의 불안이 아이에게 갑니다. 네. 엄마 안 불안하면 애들도 안 불안해요. 이건 진짜예요. 자, 수학은 연산은 기본으로 할 거고요. 다른 연산서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걸 끝까지 하시고요. 그 연산서를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항상 기탄 수학을 추천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탄 수학이 지금 예비 고1 과정까지 있거든요. 한 학년에 알파벳 하나씩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C1이고요. C, D, 아니요. D, A, B, C, D, E, F, G. E가 1학년이고요. F가 2학년이고요. G가 3학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1, 2, 3, 고1까지 비탄을 다 끝내면, 사실 이거 제대로 하기만 하면 연산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어요. 확정적인 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등 한 6학년 정도까지는 하고 중학교 때 대부분 학원을 가거든요. 그럼 학원에 문제 양을 엄청 뽑는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하는 문제 양이 제가 과외할 때 하는 문제 양보다 적습니다. 절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연산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연산 속도를 가득 올린 다음에 문제 양을 돌리면서 아이가 유능감을 가지고 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연산은 하지 않고 숙제 양을 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숙제 양을 많이 안 주면 엄마들이 돈 아깝다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애는 이 많은 양을 소화할 여력이 없어요. 연산이 이미 느린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학교 가면 답지 베끼는 애들이 학원에 80% 이상 될 거거든요. 정말 많아요. 아니면 답지 안 베끼면 숙제 다 안 해오거나 정말 많아요. 네, 그런 현실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산을 하면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제1권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아이가 오답이 좀 많아요. 다시 반복할까요?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성취도에 몇 문제 이하는 어떻게, 몇 문제 이하는 어떻게, 몇 문제 이하는 이 책을 다시 공부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책을 다시 공부하세요는 D 레벨이에요. A, B, C, D, D. A는 매우 잘함이고요. B도 잘함. 넘어가세요. C는 오답만 확인하세요. D는 다시 공부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엄마 완벽주의야. 근데 애가 10%나 틀렸어. 다시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책에 가면 복습을 또 해요. 해요. 그 100%안 채워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 때 오답률이 100%가 돼야만 넘어갈 거야. 다시 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지. 엄마가 공부를 시키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같이 적당히 넘어가주면 관계 안 좋을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산은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과 문제지 심화 개별진도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각자 진행 중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엑셀 시트에 있는 게 있으면 보고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자주 자주 카톡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이미 기존 멤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카톡에 올리시면 그날 밤에 못해도 그 다음날 제가 답변 다 드리거든요. 근데 답변이 늦으면 가끔 걱정하시는데 답변이 늦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느꼈을 때 좀, 뭐, 특히 문제집에 관한 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는데, 아이 행동이나 학교 생활에 관한 건 제가 좀 고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말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 저 경우 다 떠올려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카톡은 리스트에 남으니까 보고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피드백을 드리고 싶으니까 자주 상황 올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수학에서 이번에 주안점은 수학이다. 지난 기수에 이번에 안 오신 분 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 계셨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기수에 저는 아이가 센 수학은 아파도 매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아픈 거를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적당히 문제 풀 만큼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엄마한테 핑계대도 엄마가 뭐라 안 하는데 나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그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다예요. 처음 그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연산 15분 만에 4장씩 풀고 로봇같이 그 다음 교과 연산하고 이렇게 안 돼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는 안 하던 걸 하게 되는 거. 그러고 익숙해지면 그걸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나면 내가 알아서 교과 문제집을 푸는 거. 교과 문제집을 풀게 되면 엄마가 매겨준 거 오답을 말 안 해도 내가 해놓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장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유니콘이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그 탈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불안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저는 기탄 수학을 2권 풀거나 후행을 전 권해드려요. 제가 권해드리기 전까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다시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애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져. 그렇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아이는 유난히 연산이 좀 힘든 아이인 거예요. 유난히 연산이 힘들어 보이니까 지금 뭐 1학년, 3학년 요 사이인데, 야, 너 보니까 싹수가 노래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도다 가지고 계속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도,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같이 공부하는 그 팀워크가 쌓이면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아,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해도 상처 안 받아요. 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연산 가지고도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직 때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연산 가지고 상처 주지 말기. 네. 자, 독서는 놓지 않는 이유가 연산을 끝내면 수학에서 필요한 게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풉니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진짜 거짓말 같을 텐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애가 분명히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문제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문제를 계속 읽고 풀어보고 설명하고 하는 걸 계속하면 올라가거든요, 실력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잘 되게 하려면 독서가 필수예요. 가끔 선생님들 중에 독서 안 해도 공부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맞아요. 독서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독서까지 하면 훨씬 더 성장할 여력이, 포텐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 무슨 독서야. 우리는 안 해도 100점 맞으니까 안 할래. 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100점 맞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거면 100점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이번에 읽는 그릿에 나옵니다. 공부를 잘한다. 학교 시험 만점 받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저 김지영 교수님 얘기해요. 엄마들 중에 그래도 엉덩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엉덩력. 우리 아이 100점인데 공부 태도가 빵점이다. 그러면 진짜 효율적인 인간인 거예요, 걔가. 근데 그걸 가지고 넌 학교 시험 100점 맞지만 공부 태도가 빵점이니까 앉아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 공부의 날개를 다 꺾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그릿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수에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자, 그 독서에 제가 국문 독서와 영어 노출을 함께 넣었습니다. 영어 독서가 아니라 왜 영어 노출이라면 영어 독서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어려서, 안 배워서, 잘 못해서, 그죠? 근데 야, 보민쌤이 하래. 너도 이제부터 낭독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영어가. 영어는 노출이라고 쓰고 각 집의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질문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국문 독서는 첫 번째 별표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엄마도 같이 읽기. 독서 원래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지금 마음이 덜컹하실 텐데 4주 동안은 읽으십시오. 안 돼도 읽어야 돼요. 내가 편식을 겁나 심하게 하는데 딸내미 편식한다고 혼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내가 책을 안 읽는데 너 왜 책을 안 읽냐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애한테 독서하자고 격려하고 싶다면 안 읽는 애라면 엄마가 읽으셔야 됩니다.
엄마 안 읽고 싶으면 아빠 읽히시면 되는데, 아빠 읽히는 이 내가 읽는 게 낫거든요. 그죠, 여러분? 응. 책 안 읽는 남편 책 읽히기 진짜 힘들어요. 애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읽으셔야 돼요. 그릿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저는 오래 읽고 내년에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네. 자, 엄마 같이 읽고요. 주 6회. 일주일 살다 보면 하루쯤 빠먹을 수 있거든요. 주 7회에도 문제 없습니다. 적어도 주 6회는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럼 책을 아예 안 읽는 집은 "헉,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만약에 주 1회, 2회밖에 안 읽는 집이면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는 엄마가 좀 읽어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어서 주 2회밖에 안 읽으면 시간만 빼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걔네는. 초 1, 2회 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 6회 30분 이상 독서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 저학년은 30분, 뭐 25분 한다고 혼내고 이러지 마시고요. 30분에 가깝게 채우시면 되고요. 30분 넘으면 너무 예쁘죠? 좋다고 해주시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50분인데, 저게 지난 기수 제가 40분으로 했거든요. 40분도 괜찮아요. 근데 50분까지 좀 욕심을 좀 내보세요. 대신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어제 30분 읽었으면 오늘 50분, 오늘 50분 했으면 내일 30분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저걸 읽으려면 아이가 학교에서 다행히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책 읽기를 강조하시는 분이다. 학교에서 20분, 30분을 읽고 온다. 그럼 집에서 20분만 읽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학교 모르겠고 집에서 50분 읽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절대 강압적인 말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네. 그렇게 해드리고요. 글짓기 과제 이번에도 내드릴 거고, 글짓기 한 걸로 첨삭을 조금씩 할 겁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그 블루레몬님도 그렇고, 한글 낭독하는 거를 좀 제가 권해드리는데, 이미 하고 계신 가정들은 하세요. 매일 안 해도 되는데, 한글 책, 뭐, 창작 동화, 여기에 있는 어린이 신문 교재까지 낭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진짜. 학교에 가면 또박또박 발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 별로예요. 발표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웅변학원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렁차게 안 해도 별로 없어요. 발음도 좀 뭉개지고요. 그래서 한글 낭독하면 너무 좋아요. 수학 문제 풀 때 제가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 제 학생들도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읽어봐. 소리 내서 읽어. 이게 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거든요. 읽기만 해도 알게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영어 노출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영어 영상을 보거나 영어 책 읽기나 영어 집중 듣기, 집중 듣기는 책을 보면서 음원 듣는 거죠. 그리고 신문 낭독 같은 거 추천드려요. 여기에서 애가 좀 더 욕심이 있고 엄마도 좀 같이 시도해 보고 싶다. 신문 기사 암기, 뭐 세 네 문장짜리 너무 좋아요. 더 없이 좋습니다. 네. 암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암기는 그냥 안 해보셨으면 10번 같이 읽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문장의 앞대가리를 읽어주면 뒤 대충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암기예요. 그렇게 가벼운 암기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자, 집중할 부분 요게 단데 크게는 수학, 영어, 독서밖에 없어요. 수학, 독서. 그죠? 네. 이 외에도 다른 문제집들 질문하면 다 추천드리고요. 저희 부반장님이 다다다맘님이 막내랑 같이 지금 한자 책 하고 있는데 효과 좋은 것 같거든요. 기타 다른 문제집들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단톡방 활용법인데요. 이거 이전 기술 건데 보세요. 네. 문제 여기 푼 거 중에 요런 풀이 괜찮은가요? 물어봐도 괜찮고요, 당연히. 요거 자기가 설명한 건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가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영상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매 기수마다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공유를 해드리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꼭 한 번씩은 보세요. 네. 너무 바빠서 지나가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 되게 많이 보는데, 유튜브 할 일 없이 그냥 수치 넘기기 전에, 아, 이 영상 올라온 거 한번 먼저 보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진짜. 그리고 요즘 티처스2 하고 있잖아요. 보신 분들 다 얘기하시는데, 거기 정승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제가 말한 거랑 똑같다고 늘 말하거든요. 근데 정승재 쌤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부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열심히 해서 꼬박꼬박 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왕도가 없어요, 공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 핵심 두 페이지는 제가 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집에서 엄마랑 함께 세우는 공부력의 핵심은 전 세 가지를 꼽아요. 독서, 수학, 언어. 세 가지. 독서는 일단 언어 능력이 받쳐줘야 돼요. 독서를 안 해도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타고나요. 일단 타고나고 엄마가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조리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요렇게 지금 문장을 제가 풀 문장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늘 해요. 정말. 그게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우리 국장님 아실 텐데, 제가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절대 없거든요. 네. 이런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은 언어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은 양이 다르잖아요. 들은 게 뭐가 다르냐? 그냥 TV 틀어놓는 것보다 아이들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들이 뭐라도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기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인풋의 양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어휘를 풍부하게 쓰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희 큰딸이 2살, 1살, 2살 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네. 그때는 차마 말을 못했죠. 왜냐면, 아, 유난이다. 이런 얘기 할까봐 말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키우고 났더니, 책도 좋아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글짓기를 보면 제가 다 뿌듯할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그래서 밥상머리 대화를 이어온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남편이 항상 다 채워줘요.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네. 말 많은 집. 음. 근데 이게 놀라운 건 그거예요. 저희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제 남편 말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남편 목소리를 몰라요. 너 아빠 말은 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저한테. 네. 근데 아이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남편이 있으면 너무 땡큐고요. 없으면 엄마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 없는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킵해야 돼요. 밥 차리면서 애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 애들이 말 시키면 짜증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 습관 잡기 하는 동안에는 좀 너무 배달 음식만 드시지는 마시고 반찬 가게 좀 뚫으시고 좀 밀키트 이런 거 좀 드시고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밥상에서 대화를 못 해요. 진짜예요. 에너지가 좀 남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독서 꼭 채우시고요. 수학이랑 언어가 두 가지 축인데 그 이유는 수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 논리력, 논리성,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걸 배우는 유일한 학문이 수학이에요. 수학의 그 논리성에 기반해서 과학이든 뭐 정보, 코딩 이런 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모른 채로 엄마 아빠 문과니까 너도 그냥 문과로 커라. 요즘 이러신 분들 잘 없기는 한데 문과 이과가 통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문과라고 규정 짓는 이야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력을 배우기 때문에 수학은 꼭 반드시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학원에 어렵다고 해 학원 보내니까, 지금 안 하면 수포자 대여 어머님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기초가 1도 없는 아이들 저한테 와서 6개월, 1년 만에 완전 바뀌거든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많은 지인들이 네 공부 잘했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가르쳐 보니까 돼요. 정말.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 다 어렵다고 하니까 따라만 가라.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나의 감정을 배제하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연산으로 연습해야 되고요. 생각을 깊이 하는 연습을 수학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생각 말고요. 이로, 이 길로 가면 몇 분이 걸리고 저 길로 가면 몇 분이 걸리는데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지? 이런 생각은 수학 아니고서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 깊이 하는 연습을 수학에서 합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맨사 문제 같은 거 푸는 걸 좋아하는데 수학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풀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수학에 관련된 책들인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집 딱 그것만 수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학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수학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 수학 문제는 시세에서 못 풀겠고요. 맨사 추리 소설, 추리 문제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 학교 수학 문제만 풀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수학 우산 안에 걔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나중에 빛을 봐요. 자, 심화 문제는 초등 3학년부터 하는데 이것도 이번 기수 주제가 수학이어서 진행하면서 제가 차차 답변 드릴게요. 언어 부분은요, 영어 사용을 저는 그냥 알아듣는 영어, 문제 풀 수 있는 영어 말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영어라고 기준을 세우시기를 늘 말씀드려요. 세대가 바뀌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도 아이들이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 많이 생겨요. 초등학교 때 없다가 중등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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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겨요. 그래서 편하게 영어를 쓸 수 있는 너무 어려운 단어 무슨 뉴스를 듣고 막 직독직해 해가지고 통역까지 하는 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뭘 보고 내 의견을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언어가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레벨에 애를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느끼기에 나 영어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좀 공부해야겠다 하면 어휘를 붙이면 말이 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휘만 계속 외우면 말을 못한 채로 계속 가잖아요. 그 말문을 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 좀 우수한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 있죠? 면접 보고 영어 수업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학교 시험 영어로 나와요. 지필고사가 영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과학고 갈 실력이 되면 안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야죠. 그죠? 근데 그 학교 시험이 지금도 이미 영어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걔네가 가는 대학들 다 영어 수업합니다. 전 과목 영어 수업해요. 한국 교수님이 와서 영어로 수업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수만 잘 받는 영어의 시대가 지났어요. 아시겠죠? 제가 너무 겁주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 그만큼 중요해요. 자, 제2 외국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추천드립니다. 그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고요. 시대에 발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2 외국어 한다고 영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저희 집은 이번 여름에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스페인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네, 재미로 금방금방 따라해요. 자, 부모도 반드시 같이 시작하십시오. 아이에게 편한 영어 구사를 하는 거를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모르겠다. 그럼 엄마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여행 갔을 때 정말 깊이 있는 대화,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찬반 토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행 갔을 때 내가 호텔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뭐 따지고 필요한 거 따지고 들 수 있고, 길 물어보고 뭐 다 되는 편한 정도의 영어가 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읽으면 알겠는데 말할 때 여기서 안 나와. 이거는 뚫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에게 그 정도로 영어 쓰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 하기가 편해요. 못해도 할 수는 있거든요, 애가. 근데 그렇게 해야 편해요, 엄마가. 미지의 세계를 눈 감고 가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가봤어. 근데 이렇게 가면 되더라? 라고 알려줄 수 있거든요. 요거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짜마니. 이번 기수도 짜마니가 있을 텐데, 새로운 우리 블루레몬님 아이는 짜마니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짜증 많은 아이 자기주도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 한 채로 중학교 가면 난리가 나요. 경험상.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지금 중등 키우시는 분들 아실 텐데, 수행평가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시간 관리가 진짜 필요한데, 그거 못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짜마니들은
정말 기필코 자기 주도를 세우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다른 아이들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됩니다. 지금 유니콘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 큰딸이 어렸을 때 짜만이 대표 짜만이었는데 지금 너무 편해요, 저. 뭐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좀 덜했는데 하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해놔요. 하고 엄마 오늘 다 못했으니까 내일 또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루치를 안 해서 열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아씨 내가 할 거였나?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내가 지금 할 거였는데 엄마가 말해 짜증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태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 태도가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태도가 없는 아이. 음.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내가 실수했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아무도 화 안 내고 넘어가지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거를 목표를 삼아서 짜만이들은 끌고 가십시오. 됩니다.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자, 짜만이는 습관이 제일 크고요. 자동화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자동화. 감정 컨트롤 해주시고요. 운동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전 둘 다 시키고 있고요. 감정 컨트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 뭔가를 잘 안 될 때 자기 감정이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짜증내는 건데 사실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 디비진다죠. 속이 디비질 것 같아 막. 근데 얘 진짜 몰라요. 그래서 네가 지금 기분이 이런 거는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냐 했을 때 격렬하게 반항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그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면 자기 생각해요. 어?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 감정에 대해서 알아채게 해주시는 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운동은요, 이 짜만이들이 보통은 사회생활은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요. 집에 와서 터지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짜증 없는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 집에 와서 폭발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래요. 학교에서는 절대 찡그린 얼굴도 안 보여줘요. 정말 세상 너무 순한 얼굴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털어놔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회생활 잘하려고 엄청 긴장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완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운동. 그리고 운동은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타고난 두뇌, 머리가 원래 나쁘니까 너는 포기해. 이게 아니고요. 타고난 게 있어도 머리가 계속 발달되거든요. 네. 뭐, 원래부터 잘 타고나면 너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건 몰라. 알 수 없죠. 머리를 어느 정도 타고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IQ 검사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죠? 그니까, 가능성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고, 많이 걷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운동 활동들은 추천을 합니다. 자, 이번 기수 함께 읽을 책은요, 그릿이 두 권 있습니다. 엔젤라 덕워스라는 한글로 안젤라 더크워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님의 그릿이 있어요. 그건 영어 제목으로 그릿이고, 제목 똑같거든요. 김주영 교수님의 그릿이 있습니다. 요 표지를 사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요 책의 그릿이 여기 왜 그릿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부터 프롤로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참 긴 책인데, 이 김주환 교수님이 요즘 교육대 기자 TV 그 방종임 기자랑 인터뷰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셔도 너무 좋고요. 그걸 보시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수는 유난히 절대적으로 완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완독을 막 강권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엄마들 바쁘기 때문에 책을 여러 번 봐도 돼요. 근데 이 책은 꼭 제발 완독하세요. 읽으시면 이유를 알게 돼요. 제 블로그에 오래 오신 분들은 저의 성향을 다 아실 텐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공부가 재미있다고. 공부가 재미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할 때 잘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모든 마음 다스림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릿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분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학자시라 정말 좋은 책이고, 저 그릿 이후로
어른인데 내가 그릇이 부족하다. 대학에 그릇이 필요하다. 마음 근력 필요하다. 내면 소통 책을 권하는데요. 내면 소통은 정말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릇 외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권 읽으시면 자녀 교육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그릇을 읽습니다. 자, 오늘 5월 16일이고요. 금요일이죠. 중간 모임은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자, 마지막 모임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날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말 2주 있다가 이제 모임을 하기 때문에 2주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책을 읽으시고 평소에 집에서 책을 잘 안 읽는 어머님이라면 아이에게 얘기를 해서 식탁에 이 책을 올려놓고 엄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을 건데 매일 요만큼씩 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읽는 이유가 엄마 요즘 공부하는데 멤버들은 같이 읽기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정말 좋은 모델링인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책 읽는 척 하는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핸드폰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기 책 읽는 척 한다고 연예인들이 뭐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듣기는 순간 아이가 바로 알죠. 아, 책보다 핸드폰이 훨씬 재밌나 보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2, 30분 내실 수 있으니까 아이 앞에서 책 읽는 거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안 갔지만 아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아이들이랑 독서도서관 가요. 8시 반쯤에 가서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10시 다 돼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항상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고, 혼자 계속 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어차피 10시 반에 자니까 금요일에 나갔다 오자. 그렇게 해서 갔다 오거든요. 그렇게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어린이 도서 그 코너에도 가긴 가는데, 주말에 도서관은 가면 어린이 도서관이 항상 어린이 자료실이 시끄럽잖아요. 정말 좀 방해가 돼서 저희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진짜 어른들 앉아있는 그 큰 테이블에 앉아서 책 읽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도 다 재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른들만 있는 곳에 가서 애가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아이들이. 정말. 책 정말 잘 읽는구나.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 활용하시면 도움 됩니다. 자, 필사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필사가 여러 개가 있죠. 일단 오른쪽에 또박또박 예쁜 글씨 있고, 초등 바른 글씨 트레이닝북, 바빠, 속담 따라쓰기, 여러 가지 따라쓰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기수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글씨체가 정말 중요해요. 글씨체. 그다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체 책은 우리 애가 글씨가 너무 안 좋다라면 그냥 시작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래서 아이가 안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바빠 속담 따라쓰기 같은 걸로 속담 배우고 맞춤법 배우는 것도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안 따라하고 나는 글씨 적당히 쓰는데 글씨 쓰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책들 쓰시면 되는데 전 엄마를 위한 책으로는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노트 있고요. 김종원 작가가 필사책을 정말 많이 내요. 김종원 작가. 그 김종원 작가는 청소년 도서도 있고요. 필사책으로 어른 도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강철 멘탈 필사노트, 부모를 위한 강철 멘탈 필사노트는 영어 책이에요. 영어로 쓰는 필사하는 책인데 제가 요거 부모 거하고 아이가 지금 강철 멘탈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필사해보는 것도 글씨가 일단 악필이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악필이 아니더라도 아이랑 같이 해볼만 하다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 쭉 있고요. 요 모든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사실 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특히 의외로 반응 좋은 책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랑 노너입니다. 네. 의외로 반응 좋은 책. 그리고 나머지 여기 사교육 줄이셔야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 이 책들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에 이 책 제목을 검색하십시오. 저자 인터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읽으시면 책 내용들 대부분 다 커버됩니다. 자, 제가 이 모임과 별개로 블로그에서 진행하는 책 모임이 있는데요. 이 올해는 벽돌책 뽀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예정입니다. 주말, 내일 아니면 모레 오직 글이 올라갈 거고, 한 5주 정도 읽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6월 말에. 그래서, 요건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 안 읽으셔도 되는데, 아이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엄마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두께감이 적당히 있는 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보다 잘 읽히지만 어, 최재천 교수 때문에 이 책이 정말 다시 많이 팔렸는데 최재천 교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 요 말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가 막 역주행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그래서 이 책 정말 많이 회자되는 책이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 쪽이나 뭐 하다못해 과학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라면 꼭 읽으면 좋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클래식하게 엄청 오랫동안 많이 읽혀진 양서들은 엄마가 완독하지 않아도 읽어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추천하는 책이고, 저도 이번에 새로 같이 읽고, 이 책의 마무리 모임엔 제가 항상 책 마무리 내용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책 내용 정리 잘 되는데 너무 많죠. 유튜브 영상 너무 많아요. 보셔도 되는데, 제가 모임할 때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탄인데요. 기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탄 사실 연산서 다른 게 그걸 굳이 꼭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하시고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면 저는 기탄으로 바꾸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만큼 꼼꼼하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책이 거의 없고요. 네. 애가 지겨워서 싫어해요라고 하는데 이건 지겨운 책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15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겨울 수가 없어요. 매일 10분 하는 게 지겨우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양치질 하듯이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책이 지겨워서 못하겠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연산을 못합니다. 네. 진짜요. 연산이 빠른 애들은 연산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자기와의 싸움 같이 여겨요. 정말. 내가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나? 막 내가 더 연산을 더 짧게 쓰고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안 되나? 막 이런 약간 게임하듯이 하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척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 다 연산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진짜요. 자, 15기에 나갔던 미션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회차 미션 이렇게 드렸고요. 이번에 문학책을 읽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읽고 5월 4일부터 읽고 올려주세요. 쭉쭉쭉 썼는데요. 마지막 미션을 지난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제가 공지를 못 올리고 3차 미션이 이거였어요. 제가 여기도 안 바꿨네요. 과학책 읽기. 이번에는 과학책을 읽습니다. 과학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책이든 고르세요. 학습 만화만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학습 만화를 빼면 애들이 고르기 힘들어하겠죠? 자,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하나 고르세요. 왜냐면 책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거든요.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글씨를 꼭 반듯하고 예쁘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놨고요. 요거를 이번 기수에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책을 읽어보고 바로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글을 받는 걸로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중단해 보겠습니다.